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우리 정다운님께서 이 종목 에이스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15,670원에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이스테크도 최근에 슈팅이 좀 있었죠. 관련돼서 에이스테크 지금 현재 15,670원 라인에 5% 들고 계시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15,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보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 있는 섹터죠. 5G 섹터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 전에 5G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G도 제대로 못했네. 뭐 6G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미국 쪽이라든가 유럽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망을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있어서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로켓을 몇 개를 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먼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 구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이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이제 밑에 이제 합청 업체들,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안테나 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작년 올해 20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 폭이 상당했었어요. 근데 올해 보게 되면 흑자로 간신히 이제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성장을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빠그라졌어요. 적자 폭도 상당히 좀 컸었고 올해 실적이 지지부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보단 좋아져요. 근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5%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뭐 더 매수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렇다면 뭐 그냥 빠질 때 뭐 15,000원 이하권적으로 빠진다라면 글쎄요, 뭐 21선 정도? 한 14,000원대 초반? 그 이하권역? 그 이하권역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보니까 절반 되돌림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절반 되돌림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밀려 내려왔다가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2만 원대 초반, 2만 원, 2만 3천 원? 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고 보면 그래도 무난하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갈지 싶거든요. 그러면 우선 121선 저항을 받았으니까 한번 눌러주게 된다라면 15,000원 이하권역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대 2만 원 언저리대가 아마 1차 저항일 거예요. 1차 저항 자리대 요 정도 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2만 원 선까지는 끌고 가 봄직하다라고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다운님 해결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저희가 이슈로 5G를 다뤘는데 KMW 가지고 있습니다. 7만 8천 원에 20% 우리 송영배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KMW 과거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 KMW 이 가격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더 끌고 갈까요? 아,
우선은 네. 코로나가 5G를 망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모든 섹터들을 다 망쳤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에 대한 자체가 너무 스트롱했어요. 증권사 쪽에 있어서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크게 강하게 얘기가 났었고 너무 좋다고 제가 이야기해 주셨던 알기로는 스트롱 바이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빠그라졌어요. 실적을 봐도 2019년도 때에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폭은 많이 줄었고 올해 적자였지만 내년도에는 흑자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78,000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는 좀 타협점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만약에 뭐 내가 난 이거 끝까지 손절을 못해 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6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쌍봉을 3, 4년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건데 지금 빠지는 거는 하나, 둘, 셋으로 빠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해서 이제 하락 파동은 끝났다고 봐요. 하락 파동은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그러면 하락을 했던 시발점에서부터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 6만 원 정도예요. 딱 6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뭐 한 5만 5천 원, 6만 원 뭐 그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도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 쪽에 있어서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한다라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좀 찾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7만 8천 원에서 이 빠지게 되면 한 20%가 조금 넘게 빠질 거예요.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부는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 매수 뭐 한다라면 저는 비중이 20%인데 비중이 20%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손절을 좀 잡고 봐야 돼요. 그리고 20%면 뭐 5% 이런 거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뭐 하려면은 왕창에서 한 20%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단이 낮춰질 때를 낮춰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매수가가 7만 8천 원인데 7만 8천 원에 나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4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4만 원 이하부터는 4만 원부터 뭐 예를 들어 3만 7천 원대까지는 뭐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5만 8천 원, 9천 원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만약에 20%를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그러면 그냥 본전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어설프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했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그래도 본전에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투자자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20%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려면 20% 이상 하시고 6만 원 언저리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 타협점을 찾고 일부라도 좀 줄이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KMW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네요. 파워로직스 가지고 있습니다. 9,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좀 2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 눈에 계속 밟히는 종목인가 봐요. 우리 초롱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파워로직스 이 가격대면 끌고 가 봄직합니까, 위원님? 이게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네.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얘기 그런 쪽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년이야 이게? 2018년도 때에 이 회사를 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에 방문했었을 때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수익성은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단가 후려치기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 뭐 19년도 이후에가 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9년도에 일단 다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일단 쳐다보진 않고 있는데 여기서 좀 나왔던 게 이제 배터리팩 쪽에 파워로직스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차 전지 재활용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좀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260억의 적자였다가 올해도 130억의 적자를 보였고 내년 된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올해 3분기 때 8억 돌아섰고 근데 적자가 4분기 때는 좀 날 것 같은데 우선은 성장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좀 막혀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이 파워로직스의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쫙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뭔가 이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잘 나가졌다든가 채택이 높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2차 전지적 사업이 쫙 제대로 잘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파워로직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수단가 9,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도 좀 20%를 좀 갖고 계시는데 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박스로 봐요. 이렇게 뭐 9,000원보다도 뭐 한 7,000원대 중반 한 7,500원? 7,500원 만원. 이 이하로 내려가면 넘치는 거고 이 만원 위하로 넘어가는 것도 넘치는 거고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면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했다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파워로직스는 한번 좀 회사 쪽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니네 2차 전지 쪽 사업 어떠니? 그런 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사업이 좀 잘 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될 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9,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업 탐방을 갔던 종목이라고 또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5G 관련주 해서 KMW 상담 받으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을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저랑 또 저희 제작진이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좀 여쭤보자면 5G 관련주 전에 뭐 6G 이야기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님. 기억나시죠?
제가요? 네, 그리고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네. 5G 관련주 수혜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갈 자리에서 원래 못 갔다면 6G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로 관련주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2024년이었나 2026년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상용화 그 목표를 두고서 지금 삼성 쪽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삼성 쪽에서 하는 그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쪽이라든가 선진시장 쪽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위성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좀 따로 생겨나겠죠. 어. 근데 물론 6G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5G는 우리나라 SK통신 3사 뭐 투자 제대로 했나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저 5G인데 네. 요금제 내고 계세요? 요금제, 예, 저 5G 요금제 내고 있는데 짜증나요. 속도 겁나게 느리고요. 투자 징그럽게 안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조차도 깔아야 돼요, 통신망. 그렇죠. 그럼 여전히 필요하죠. 5G 쪽이 좀 더 낫지 탄력이 않을까. 당연히 5G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대륙이 넓은 그런 부분들은 위성을 뭐 매일 쏘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찌됐든 인프라 망 구축은 일단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5G 쪽이 먼저 좀 진행이 될 거고 네. 6G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쪽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진시장 쪽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위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좀 이게 이 수혜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 아직까지는 좀 뭐 가깝지만 먼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는 5G라든가 이런 쪽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KT죠 네. 인터넷 안 됐잖아요. 네. 장중에 그랬죠. 예, 뭐 일반인들 야 보상금 306원 나왔더라고요. 306원?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어떤 식의 보상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KT 같은 사태가 터져버리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뭔가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통신 위성이라든가 이런 뭐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그건 제껴두고 네. 우선 5G만 먼저 좀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G는 좀 더 뒤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 5G나 좀 제대로 보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드렸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5G 눈앞에 있는 것부터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네요.